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수학 강사 이정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이제 왼쪽 타이틀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슈라고 써 있죠. 이제 이슈라는 건 어떤 이제 뭐 주제 아니면 논쟁할 만한 거리에 대한 단어를 의미를 나타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타이틀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수능 수학이 처음 바뀌었어요. 그쵸? 다시 이제 교육과정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아무튼 바뀐 첫 해입니다. 그래서 22학년도 수능 수학에 대한 수학 강사 이정환의 생각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쓰게 됐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슈는 크게 제가 이렇게 4가지 순서로 가져가게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2022학년도 수능 수학에 대한 내 생각. 그리고 뭔가 얘기가 나올 법한데 안 나오고 있는 제가 생각한 이슈 문항. 그리고 평가원의 숙제? 이렇게 물음표 써놨는데 이제 내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평가원이 이렇게 좀 고쳤으면 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마지막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이거 보면 얘 안 듣고 이걸 바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요거 3개 다 듣고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길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첫 번째 2022학년도 수능 수학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먼저 말할 건데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막판에 결론을 말하면 그걸 또 까먹더라고 많이. 결론을 먼저 지르고 가겠습니다. 수능 수학을 출제하는 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는 그 문항들을 보면 항상 좋았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약간의 구성적인 측면의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험은 난 이렇게 생각을 해. 문제는 항상 좋았고 이건 뭐 다 공감하실 거고요. 이번 시험은 구성마저 좋았다. 와, 이거 보면 이제 빡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왜? 수능 수학이 어려웠다. 뭐 등급컷 보면 낮잖아요. 그쵸? 어려웠다 하는데 왜 저 선생님은 왜 이정환은 구성마저 좋았다 그럴까? 빡친 친구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이제 설득시킬 테니까 잘 들어봐봐. 일단 수능 수학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눴는데 지금 2개밖에 없죠? 오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이번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랜 과거부터 좀 살펴볼 건데 오랜 과거에는 구성이 이랬어요. 1번부터 29번까지가 다 쉽고 30번 하나 겁나 어려웠다. 여기 정답을 보면 알겠지만 1%에서 2%입니다. 근데 1등급 커트라인이 그때 당시 92에서 96점이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좀 이렇게 세게 말하고 싶어. 야, 정답률이 30번 한 문제 정답률이 1에서 2%면 까놓고 말해서 전국의 이제 수험생뿐만 아니라 많은 수학 강사님들도 이 시험을 풀었을 때 과연 100분 내에 30번을 맞출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정답률인데 몇 명이나 맞출 수 있을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 생각엔 그래. 많이 힘들다는 거지. 그럼 이건 시험인데 시험이라는 건 노력을 한 거에 대한 충분한 그 보상과 대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걸 봐봐. 30번. 그래 뭐 다 틀렸다고 치자고 이건 이제 노력으로 되는 정답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구성적인 측면에 아쉬움이라는 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다 틀렸다고 쳐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제 쉬워서 1컷은 이랬는데 2컷이 한 문제 차이로 2컷, 3컷, 4컷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면 이 지금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해가지고 수능 시험이라는 게 결국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돼? 큰 시험이었던 거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수능 시험으로 어떤 대학을 입학을 하면서부터 그건 이제 끝까지 뭔가 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꼬릿말처럼 계속 달고 다니는 부분인데 계산 실수로 뭔가 계속 대학이 변한다? 한 문제에 대한 계산 실수로 대학이 변한다? 결과가 변한다? 이러면 이게 시험이냐 이거지. 노력보다는 실수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실수를 한다 안 한다는 건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게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는 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험 봤던 건데 실수로 그런 게 결정이 된다? 그건 시험적인 측면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평가원이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 최근 과거에는
30번의 정답률은 좀 높였어요. 5에서 10%로 높였어. 근데 아무튼 21번, 29번도 얘와 비슷한 정답률을 갖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물론 21번은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이거보단 정답률이 높지만 29번마저 정답률이 저 선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커트라인을 보면 88에서 90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질문. 야, 3개 다 틀렸다고 치자. 2개 틀렸다고 치자. 그럼 92에서 88점이잖아. 그리고 나서 계산 실수로 인해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등급이 하나씩 결정이 돼. 계산력, 물론 중요하지만 좀 어처구니 없는 계산으로 또 이런 게 결정된다는 건 시험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실력도 실력대로 평가를 하지만 계산 실수 하나 정도는 허용을 하는 시험. 괜찮지 않나? 그치? 그 노력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대가나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의 수능 시험을 보면 등급컷만 봤을 땐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정답률을 보면 미적분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에 비해 변별한다는 문항들의 정답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쵸? 아까 봐봐. 1에서 2%, 5에서 10%였는데 지금 어때? 30번 정답률이 10%야. 제일 낮은 정답률이 10%야. 괜찮다는 거지. 근데 이제 확률과 통계랑 기하를 보면 30번 정답률이 낮죠. 이게 이제 평가원이 어렵게 내서 그런 건지 학생들의 실력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다 비슷하게 맞추는 게 아까 세 번째에 제가 이제 평가원의 숙제라고 남겨놨는데 이걸 이제 극복하는 게 그들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또 봐보자. 지금 아무튼 이런 정답률을 띄고 있는 상황에 세 개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얘네들을 틀리더라도 계산 실수 하나 정도는 허용을 해주지 1등 커트라인 자체가. 그럼 이게 노력하는 학생들의 입장에 생각을 했을 때 구성 자체는 좋아진 거야 안 좋아진 거야? 막 실수를 해가지고 허무하게 한 번 더 이런 수능 시험을 치를 일은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거. 실수를 많이 하면 아쉬움이 남겠지만 그걸 한 문제 정도는 허용할 수 있게 출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는 항상 좋았는데 이번엔 구성마저 좋았다. 그리고 이제 남은 평가원의 숙제는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할게. 내가 충분히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슈 문항 두 번째로 좀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이슈 문항에서는 공통 과목 20번이랑 확률과 통계 29번은 뭐 애들 사이에서 얘기가 좀 나올 법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9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20번은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게 이제 뭔 말이냐 하면 공통 파트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관계없이 다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봐요. 그렇죠? 그럼 얘는 수투에서 출제가 됐던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저 문제를 수투로도 풀 수는 있는데 맨 처음에 내가 그냥 시험지를 풀었을 때 나는 미적분 내용 가지고 풀었거든. 그리고 나서 이게 사실 공통이니까 수학투로도 풀어보자 하고 수학투로 푼 거야. 그러면 최소한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풀이를 2가지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20번은 주관식이거든. 그러면 다양한 풀이를 갖고 있는 친구가 정답의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나? 왜? 다 풀었는데 모르는 문제 빼고 다 풀었어. 시간이 남았어. 주관식은 불안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풀었을 때 똑같은 정답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선택 과목의 그 유불리와 관련해서 유리한 부분이 약간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이건 이슈가 될 법했던 것 같아. 그치? 오케이. 그리고 그 대성 라이브의 이제 파트 1, 파트 2로 이렇게 나뉘어질 때 파트 1에서 이슈 문항과 관련된 주제를 이제 선배 강사님들께서 다루실 거예요.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요거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도 좀 궁금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통 20번 저건 논란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다. 그리고 이제 확통 29번은 교육과정 내에 있는 확률과 통계의 내용 가지고 당연히 충분히 풀 수 있지만 또 쟤도 마찬가지야. 그 확률 밀도함수에서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그 넓이는 정적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확률과 통계는 그 미적분이랑 별개의 과목이기 때문에 적분으로 표현해서 풀었을 때 약간이라도 안정감이 들게 하는 그런 문제는 출제가 안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슈 문항 두 개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그럼 이슈 문항까지 제 생각을 좀 전달을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평가원의 숙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난이도적인 측면도 다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선택 과목이 처음 시행된 해이니만큼 선택 과목에 유불리는 없다? 라고 물음표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알겠지? 같이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첫 번째 이제 매튜 이펙트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쵸? 매튜 이펙트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땐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이제 입시를 하시는 이 전문가님들과 좀 이렇게 전화 통화를 나눠서 뭐 좀 여쭤봤어요. 뭘 여쭤봤냐면 선택 과목에 유불리가 있었나 없었나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뭐 수학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건 정확하게 모르시지만 그 학생들이 받은 점수대를 보면 잘하는 친구들은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조금이라도 그 흔들림이 있는 친구들은 과거에 비해 점수 받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현재 나왔던 이런 등급 컷도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난이도 조절 측면에서 100점을 받은 동점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닌가? 다 100점을 만약에 애들이 100점을 많이 받은 거야. 그리고 최상위 이제 그 의대 계열에 지원을 하는 친구들은 그럼 이제 점수대가 똑같아. 동점자가 많아. 그럼 그 다음에 뭘로 아이들의 그 입시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점수대가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좀 이렇게 양극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100점 비율에 대한 난이도 조절은 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 통합 입시에서는 이제 이과 계열의 친구들이 문과 계열의 교차 지원이라는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의 100점을 받은 친구들의 표준 점수를 비교를 좀 해보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100점 받은 친구보다 미적분 과목을 선택해서 100점 받은 친구가 4에서 6점 정도가 높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나는 문과의 그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미적분보다 확률과 통계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과로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가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서 100점을 받았다? 근데 미적 100점을 받은 애에 비해 무조건 점수가 밀리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런 건 극복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가 이제 내 생각이라는 거지. 이 부분이 이제 평가원의 숙제인 것 같아. 그리고 난이도 조절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0점 비율,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 이제 제가 그 연간 커리큘럼에서 위드 이정환과 1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수능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 내용을 같이 좀 이렇게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이 있어요. 이 썰을 푼다 이런 게 있는 거지.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100점, 96점, 92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아까 1컷이 82 정도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랑 공부했던 친구들이 점수가 많이 잘 나왔던 거지. 그치?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대학을 갈 수 있나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야. 이런 건 이제 평가원이 앞으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제 문항 배치는 어떻게 되는 게 좋은가? 막 이런 것도 여기서 말하고 싶지만 다 말하면 또 이때 얘기할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이제 저는 수학 라이브 파트 2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요 파트 2에서 선택 과목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선배님들과 뜨겁게 뭔가 막 대화를 나누고 너네들이 막 질문도 받은 거에 대한 답변도 하고 막 이런 케이스 친구들은 유리할 건가 불리할 건가 막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파트 2에 12월 20일 밤 10시에 대화를 나눠보려고 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영상을 보고 너네들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한 해 수능 수학을 다시 공부하거나 처음 공부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이게 처음의 결과에 대한 올바른 목표를 정하고 방향 설정이 확실하게 돼야 뭔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잖아.
쫙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뭐냐? 평가원 문항은 제가 앞서 말했지만 항상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엔 구성마저 좋았다라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더 했던 것뿐이야.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평가원에 출제된 기출문제에는 최소한 수능을 보러 가는 친구들이라면 꼭 너네들 걸로 만들고 가야 될 문제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했던 것들을 다 살펴보면 교육과정을 제일 잘 반영한 문항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제 기출 커리에 기출을 찢다라는 게 있었어요. 기출을 찢다를 올해 내가 더 발전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바뀐 시험 상황에서 이거 다 풀어야 되는 건데 애들이 다 풀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내가 기출을 찢다도 더 좋게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켰어. 근데 왼쪽 타이틀 보면 필이 옵니까? 선물. 원래 이게 판매했던 교재인데 올 한 해 한해서는 공지사항에 PDF로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풀 수 있게 1년 동안 제가 기출을 재구성해 놓은 걸 풀려고 합니다. 오픈시키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그러니까 겨울방학 시작했을 때부터 다운받아서 공부하고 3월 달에 이제 뭐 신학기가 됐을 때 또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틀렸던 문제들은 잘 스크램에 놨다가 파이널 때 다시 한번 열어서 보고 그렇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너네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선물이 왜 있다고 해요? 아니 좋아. 알겠지? 다운받아서 봐봐. 다운받아서 봐봐. 좋아졌다. 많이 좋아졌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면 제가 수능 수학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짧게나마 좀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 라이브 파트 1, 파트 2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2023학년도 수능 수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수학 강사 이정환이었습니다.